This fall is a little more than I expected. In so deep I can barely see myself. Yeah, around.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내년 6월까지 30% 인하 소식이 연장되면서 내년 6월 이전 출시하는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K7 풀체인지가 있죠. 며칠 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양산일이 3월 중순으로 사전 계약은 2월 말경쯤으로 예상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K7 풀체인지 역시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일부는 혜택을 보고 6월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그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될 수도 있어 K7 풀체인지를 구매에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눈치 작전이 치열할 듯 합니다. 오늘은 그 K7 풀체인지의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는데요. K7 풀체인지의 현재까지 알려진 엔진 트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K7 풀체인지 엔진 라인업은 3.5 가솔린,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그리고 3.0 LPI 이렇게 총 4가지였죠. 하지만 이 중에 LPI 모델이 무려 3.5 배기량 엔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3.0 LPI 모델이 아닌 3.5 LPI 모델인 셈인 거죠. 현재 테스트되고 있는 P1 단계의 K7 풀체인지 차량 모두 3.5 LPI 엔진이었다고 하네요. 3.5라면 토크와 마력 모두 엄청날 듯한데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통은 LPI 모델은 택시로 많이 출고가 되는데 연비면에서는 3.0보다 3.5가 당연히 안 좋을 테고요. 아무래도 이번 K7 풀체인지를 K8로 명칭 변경하면서 택시 출시는 없다고 못 박으려는 계산일까요? 여하튼 고급화로 승부를 보려는 느낌이 물씬 들긴 합니다. 또한 트렁크 공간 확보를 위해 LPI 연료 탱크는 도넛 형태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K7 풀체인지 테스트 위장막 차량이 어디론가 탁송되고 있는 이 위장막 사진에서 또 다른 덮개를 덮고 있는 모습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요. 이상한 점이 트렁크 위쪽 라인이 생각보다 높게 솟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죠?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것일까요? 분명 여기서 끊겨야 할 트렁크 라인이 마치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것처럼 이 부분만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K7에도 N9이? 소나타 N9도 보면 전용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까지 현대기아차가 고성능 N9은 소나타 K5 이상급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속단하기에는 이르긴 한데요. 소나타 N9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인 290마력과 최대 토크 43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0-100 6.5초라는 역대 소나타 중 가장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물론 런치 컨트롤 사용 시에는 6.2초까지도 0-100을 당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번 GV70의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 0-100이 5.1초이니까요. 점점 차량들이 스포츠카가 되어가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국내 도로에서 이렇게 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한 장의 사진이 K7 풀체인지의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네요. K7 풀체인지에 앞서 말씀드린 엔진 트림 외에 또 다른 엔진 종류가 나올지도 사뭇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도도튜브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K7 풀체인지의 전륜뿐만 아니라 사륜 구동도 옵션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들 보셨는데요. 현재까지 테스트 중인 P1 차량에는 AWD가 적용되어 테스트되는 차량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P2 단계에서는 바뀔 수가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AWD의 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검토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후로는 차명도 K8으로 바뀌면서 비장의 무기로 AWD 옵션을 적용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로 경쟁 차종인 그랜저와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려는 계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K7 풀체인지는 후륜 구동이 아닌 전륜 구동이라 굳이 사륜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특히나 공차 중량도 늘어나면서 연비도 살짝 나빠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랜저와의 격차를 생각한 사륜이라면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는 게 내년도 그랜저 풀체인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시 시점은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정도가 될 듯한데 문제는 7세대 그랜저인 UN7 또한 전장의 길이가 무려 5100mm까지 늘어난
준대형 세그먼트가 아닌 대형 세그먼트에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K8의 고급화 전략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1년도 안 되어 다시 그랜저와 다시 한번 포지셔닝이 겹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K7 풀체인지의 K8의 명칭 변경으로 그랜저와의 격차를 벌리는 고급화 전략이 단순히 가격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시점에 전륜구동의 AWD는 조금 사치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2 단계의 테스트 차량에서 다시 한번 사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P1 단계의 K7 풀체인지 위장막 차량에서는 사륜을 달고 테스트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현대는 그랜저와 K7의 크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일까요? 7세대 그랜저의 코드명이 UN7이라면 대형 세그먼트는 확실한데요. 현대가 생각하는 전륜구동의 플래그십 세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랜저는 중형 세단인 소나타보다도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차량입니다. 예전을 떠올리면 참 아이러니하죠. 당연히 중형 세단인 소나타의 판매량이 많아야 하는데 준대형 세단이 더 많이 팔린다니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크기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일 텐데요. 제네시스 GV80이 현재까지 3만 대가 넘게 팔린 것을 봐도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 차량이 저리 많이 팔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동차 업계로서는 충분히 세그먼트를 한 단계 업 시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K7 풀체인지의 K8의 고급화 전략은 대형 그랜저를 출시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살펴보는 수순일까요? 이제까지 현대는 항상 기아 자동차에서 먼저 새로운 엔진이나 변화를 시도하고 주력인 현대자동차의 차량들은 그 이후에 출시하는 패턴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K7 풀체인지는 대형 세그먼트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비운의 차량이 될까요? 아님 정말 이번만큼은 2인자 자리를 벗어나 보기 좋게 그랜저를 누르고 비상하게 될까요? 점점 더 두 차종의 경쟁 모드가 궁금해지는 시점에 오늘은 K7 풀체인지의 엔진 트림 변화의 속보 소식과 AWD 소식 등 최근 K7 풀체인지의 소식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ck design.